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험난했던 정권 인수 과정 끝에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열립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축제였지만 이번에는 테러 위협과 코로나까지 겹쳐 현지 분위기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가 되면 당선인은 제46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역대 취임식에선 카 퍼레이드와 같은 성대한 행사들이 개최됐지만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와 테러 위협으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이 모이던 내셔널몰엔 사람 대신 깃발 20만 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반인 초청 없이 1000여 명의 하객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행사들은 가상 형식으로 대체됩니다. 앞서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로 예년보다 경비도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동원된 주 방위군 규모만 2만 5천여 명,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전체 군인 규모보다 5배가 많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들도 봉쇄돼 전투 지역을 방불케 하는 철통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공군 기지에서 조촐한 퇴임식을 가진 후 백악관을 떠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식 퍼레이드와 지지자들의 배웅을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This week we inaugurate a new administration and pray for its success in keeping America safe and prosperous. 반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식 대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선택했습니다. 행사 시간이 겹치진 않지만 이동거리를 고려해 취임식만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정권 인수,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내일 백악관 주인이 바뀝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취임식이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서류 미비자가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이민개혁 법안은 서류 미비자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취임 첫날 이민 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민 법안에는 올해 1월 1일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신원 조회 후 납세와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받은 서류 미비자가 3년 후 본인 선택에 따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만 본다면 서류 미비자가 8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미성년자나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이민개혁안은 반이민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간 개발도상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국가의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 정책을 원상태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민 정책 개혁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 직후 이민 개혁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루는 국경 통제 강화 같은 규제는 빠져 있습니다. 국경 안보 제외로 공화당의 반대가 커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법 개정 추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이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정권인수위원회는 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고 중남미 이주자들의 모국 잔류를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정책 대상자는 미국 체류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설정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고 오늘부터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65세 이상 연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확대된 대상에 비해 부족한 백신 물량이 관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65세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백신 접종 대상 확대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사회 면역력이 강화돼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행정명령은 보건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확보된 백신이 충분치 않고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수량은 한정적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료계 종사자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샌디에고 지역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주 보건국이 모더나 백신 접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에서 조제된 백신이 문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두 33만 도스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백신 부족 현상은 LA 등 남가주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 공급 물량으로는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이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물량 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역시 화이자와의 독립계약을 통해 백신 수급을 노력하는 중입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에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물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접종 대상까지 확대되며 당분간 백신 부족 사태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 가능 시기 통보와 예약, 장소 지정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한국어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백신 관련 시스템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면 주민들은 자신이 백신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할 때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백신 접종 일정과 장소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후 우선 접종 순위를 65세 이상 연령층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6만 9천 명의 약사 보조원들에 이어 치과의사 3만 6천 명에게도 접종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정부의 백신 관련 업데이트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시 역시 백신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접종 예약을 연기하거나 아예 예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권이 부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은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지난 15일 금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예약된 모든 접종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물량이 확보되면 백신 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9일 이후로 예약된 접종 대상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연 상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대학 랭곤 메디컬 센터 역시 백신 물량 부족으로 더 이상의 예약은 접수받을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물량이 언제 얼마나 도착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제약회사 측에 생산과 유통을 즉각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금요일까지 총 80만 500개의 백신을 공급받았으며 이 중 33만 7,51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은 백신 중 약 10만 개는 요양원에 할당되었고 일부는 2차 접종용으로 보관하고 있어
사용 가능한 실제 복용량은 적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경 백신 용량이 바닥이 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클린에서는 예약 없이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주는 700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매주 30만 도스의 백신을 수령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흡연까지 확대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지난주 65세 이상 고령자나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외에도 흡연자를 코로나19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흡연이 코로나19 치명 가능성을 높인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과 백신 접종 희망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백신 재고량이 충분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 등 일부 직업군이 필수 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흡연자에게 우선권이 허용된 사실이 비판이 받고 있으며 흡연은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 흡연자라고 선언을 하면 65세 미만이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자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부여한 곳은 뉴저지와 미시시피 주이며 메인과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흡연자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지난 6일 연방의사당을 점령했던 폭도들의 내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의사당 내부에 난입한 폭도들, 계단을 올라 상원 회의장까지 거침없이 진입합니다. 11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바이든 당선인 인준을 처리하려는 의원들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상원 의장석까지 점거한 폭도들, 자기들끼리 서로 언쟁도 벌입니다. Look, I love you guys, you're brothers, but we can't be disrespectful. 또 다른 폭도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책상에 놓인 서류를 뒤집니다. 크루즈 의원이 바이든 인준에 이의를 제기한 공화당 의원임을 상기시키는 발언도 들립니다. 의사당 밖에서 언론사 카메라와 조명기기들을 모두 박살내는 근접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은 현재 모든 영상들을 토대로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폭도들을 체포했고 200여 건이 넘는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LA시와 카운티 내 노숙자 지원 정책을 총괄할 센터가 한인타운 510 사우스 버몬트가에 있는 카운티 정부 건물 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시와 카운티 내 노숙자 담당 부서들 간의 정책을 조율할 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은 LA시 총무국이 주도하고 시 검찰과 시 행정관이 설립에 필요한 건물 리스와 라이센스, 그 밖에 유관기관 합의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립안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서 시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시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센터 설립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제각기인 LA시와 카운티 각 부서들의 노숙자 정책을 조율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노숙자 지원센터는 앞서 한인타운에 세워지려다 반대를 산 노숙자 쉘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와 카운티 노숙자 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 잭팟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까지 올랐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추첨에서 35차례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 금액은 8억 6,500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16년 1월 파워볼의 15억 8,600만 달러, 2018년 10월 메가밀리언스의 15억 3,700만 달러에 이은 세 번째 최고액입니다. 만약 조금 전 끝난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액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첨자가 나오면 일시불 지급으로 6억 3,880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남가주 일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과 함께 곳곳에 단전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최대 시속 60마일에서 80마일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LA와 벤츄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특히 오늘 밤 들어 거세질 전망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질 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화재와 산불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해안가와 산타클라리타, 샌퍼난도, 샌 게브리얼 밸리 지역, 오렌지 카운티 내륙과 산간지대에는 밤 10시까지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에는 내일 저녁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위험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가주 에디슨사는 남가주 전역 4만 2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으며 현재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 360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 외벽에 인종차별적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새벽 2시 30분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외벽에 낙서하는 장면은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 LA로 돌아가지 않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3개월간 기거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불법 침입과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코로나19가 심각한 LA로 가기 두려워 공항에서 기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합작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클라이슬러와 프랑스 PSA 그룹 간 합병으로 탄생한 스탈란티스가 전기차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새 전기차 모델은 10여 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난입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그의 전 애인은 윌리엄스가 훔친 물건을 러시아에 팔 계획이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학교와 아동 보유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 조처를 연장합니다. 대중교통수단과 마켓 등에서는 의약용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